2024년 12월 30일 기계적 이음 철근 커플러에 관련한 건설 코드 개정이 있었습니다. 철근 공사 표준 시방서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철근 공사 표준 시방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콘크리트 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말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철근공사 표준 시방서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계적 이음의 잔류 변형량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잔류 변형량 등급 또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등급은 이번 영상의 주제인 KDS 142052 콘크리트 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 중 인장철근의 이음 위치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장철근의 기계적 이음의 등급 세분화.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다음 이음 위치에 적합한 KCI ST103의 기계적 이음 등급을 적용한다. 앞에 표준 시방서 영상에서 살펴보았죠. 잔류 변형량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등급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냐 하는 것을 이 설계 기준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쭉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배치된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의 2배 미만이고 동일 이음 위치에서 기계적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초과인 경우 1등급을 적용하라는 거죠. 잔류 변형량 0.3mm 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치된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의 2배 미만이고 동일 이음 위치에서 기계적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또는 배치된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동일 이음 위치에서 기계적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초과인 경우 1등급과 2등급 또는을 기준으로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은 1등급과 2등급 1등급이 잔류 변형량 0.3mm 이하였고요. 2등급은 잔류 변형량 0.6mm 이하였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3등급 3등급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3등급이 뭐였죠? 3등급은 잔류 변형량 1mm 이하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계적 이음에 대한 조건이죠. 겹침 이음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설계 기준에서 겹침 이음을 A급, B급으로 나누고 있었죠. A급, B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근 소요량 대비해서 철근 배근량이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 기준은 동일 위치에서 기계적 이음된 철근의 비율이죠. 몰조인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쉽게 말하자면 겹침 이음에서 A급, B급이 있는데 A급 이음은 철근을 2배 쓰거나 2배 쓰면 튼튼하죠. 아니면 몰조인을 적게 했거나 2분의 1 이하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겹침 이음에서 A급이라고 하자. 그리고 A급이 아닌 이음은 B급이라고 하자. 이 기준은 원래 겹침 이음에 있던 기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조건을 기계적 이음에 가져와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보죠. 배치된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의 2배 미만이고 이거는 철근을 2배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일 이음 위치에서 기계적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초과인 경우 이 내용은 몰조인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철근을 2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두 개였죠. 철근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2배 썼느냐 아니냐. 두 번째는 몰조인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근을 2배 이상 안 썼다고 가정을 하면 몰조인 비율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나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철근양 2배 미만 썼다고 가정하고요. 몰조인을 50% 초과하면 잔류 변형량 0.3mm 이하의 이음을 쓰는 거죠. 그리고 몰조인을 50% 이하로 제한을 하면 0.6mm 이하의 이음을 써야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철근 이음할 때 편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몰조인이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몰조인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해야 할 기계적 이음의 잔류 변형량 성적서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장철근의 엇갈림 길이 규정. 인접한 철근의 기계적 이음의 중심간 위치가 철근 길이 방향으로 다음 값보다 짧으면 동일 위치에서 기계적 이음된 철근으로 간주한다. 단 다음 값 대신 0.6으로 대체할 수 있고 철근 지름이 32m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1MPa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값 대신 0.6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와 철근의 지름에 따라서 엇갈림 길이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기준에는 엇갈림 길이를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 기술자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엇갈림 시공에 대한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엇갈림 길이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장 연결재의 엇갈림 길이 규정과 기계적 이음. 인장 연결재는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계적 이음의 경우 앞서 보았던 일반 부재에 비해서 상향된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장 연결재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해설에 따르면 아치, 타이, 지지 구조물의 하중을 전달하는 행거, 트러스의 주인장 부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크리트 구조 정착 이음 설계 기준의 변경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표준 시방서에 개정된 내용과 종합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철근 이음의 검사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KSD 0249였는데 표준 시방서와 설계 기준에서는 KCI ST103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새로운 규정 KCI ST103에서는 기계적 이음의 잔류 변형량 기준이 세 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 기존의 0.3mm 이내에서 변경된 기준은 0.3mm 이하는 1등급, 0.6mm 이하는 2등급, 1mm 이하는 3등급. 셋째, KCI ST103에서는 제품 규격별 3개 이상을 시험하고 그 잔류 변형량 측정치의 평균값으로 등급을 정한다. 넷째, KCI ST103 하의 검사 성적서에는 재료 생산법, 시공법이 포함된 특기 시방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섯째, 인장 철근의 기계적 이음에서 배치된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 대비 2배 이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몰조인을 50% 초과한 경우, 즉 엇갈림 이음이 50% 이하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1등급 이음인 잔류 변형량 0.3mm 이하인 기계적 이음을 적용한다. 그리고 몰조인이 50% 이하인 경우 엇갈림 이음이 50% 초과라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2등급 이음인 잔류 변형량 0.6mm 이하인 기계적 이음을 적용한다. 1등급 이음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여섯 번째, 인장철근의 기계적 이음의 엇갈림 길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전에는 책임자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명확하게 엇갈림 길이를 규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기계적 이음의 검사 방법으로 여전히 KSD 0249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24년 11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바뀐 건설 코드에 맞게 바뀌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잔류 변형량 시험이 있지만 KSD0249와 KCI ST103은 시험 방법도 다르고 앞서 보았듯이 그 결과치에 대한 판정 기준도 다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기준 KDS 14205 잔류 변형량 규정은 인장 2형 철근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압축 2형 철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 변형량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기둥이나 지하층 같은 부재는 압축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에 잔류 변형 문제가 구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미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현장의 공사 감독자나 책임 기술자가 해야겠죠. 여기까지 건설 코드 개정 사항 중에 기계적 위험에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앞으로 실무를 해 나가면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저희 ROC는 이러한 잔류 변형량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ROC S1이라는 제품인데요. 철근 단부를 가공하지 않으면서도 잔류 변형량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ROC에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ROC였습니다.